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 한켠에 누구에게나 쉽게 털어보지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아주 순탄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 순 없겠죠. 그리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선을 보고 만난 사이였죠. 제 부모님께서 특히 저를 빨리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셨거든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나갔던 그 장소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았는데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사실 그 시절엔 남자들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런 남자들과 정반대였어요.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저를 대하는 말투며 행동이며 정말 다정했고 자상했어요. 그리고 그런 다정함을 통해 제가 사랑에 빠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우리는 1년 정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결혼했죠. 그 시절 모두가 그랬듯이 저 또한 아직 한참 어렸던 나이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던 거죠. 결혼 이후에도 제 결혼 생활은 제가 이제껏 꿈꿔왔었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콩 심은 곳에 콩이 나고 팥 심은 곳에 팥이 난다고 제 남편의 성정이 그리 좋은 이유도 시부모님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셨거든요. 남들은 고부 갈등이니 뭐니 시집살이니 뭐니 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운다던데 그런 것도 일절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하나 있던 시누이도 저를 너무 귀한 사람 취급을 해주니 싸울 일도 없었죠. 남편도 착하고 저만 바라봐주는 남자였기 때문에 깨가 쏟아질 정도였어요. 이런 시댁과 남편을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5년 정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 사이에는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죠. 부부금슬은 원앙을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무척이나 좋은데 아이 하나만큼은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신혼기간이나 즐겨야 되는 거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엔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인지 의아했고 의문스러웠습니다. 양가에서도 슬슬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생기진 않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는 불임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진 않았었지만 간단한 검사로 불임 여부는 알 수 있었거든요. 불안한 마음 반, 걱정스런 마음 반.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원인은 바로 제게 있더군요. 자연 임신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고 사실 0%와 다를 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관이나 이런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한다고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늘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결혼 이후 제 남편을 닮은 아이를 꼭 낳아서 기르고 싶었어요. 제가 낳은 아이에게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는 남편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니. 하늘을 날아보기도 전에 날개가 꺾인 듯한 기분이 들면서 한없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나온 이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주위에서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시키는 엄마를 보면 한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그러니 밖에 나갈 수도 없었죠. 공원에 산책을 가면 뭐랍니까? 죄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 뿐인데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무릎을 감싸 안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때 저를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구해준 사람들은 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친정이고 시댁이고 상관없이 절 찾아와 괜찮다고 아이 없이 사는 것도 얼마나 좋겠냐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사실 친정이야 제가 친딸이니까 그렇게 말한다 치더라도 시댁에서까지 그러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한다는데 우리 새아가는 그럴 일 없어서 얼마나 좋겠느냐고. 아이 없이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빈말일지언정 저는 참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도 옆에서 저를 많이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평소에도 우울했는데 그 우울함이 정말 최대치로 극에 달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만큼이나 아이를 바래온 남편을 놔주어야 한다는 결심이 섰었거든요.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니 이혼을 하자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렸었죠.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큰 소리를 냈어요. 우리 둘이서 살면 된다잖아. 처가댁도 우리 집도 다 괜찮다는데 당신은 왜 그래? 상관없다고.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알콩달콩 살다가 함께 늙어 가자고. 우리 둘이 말년에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고. 제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란 말이야. 나는 내 자식이 한 트럭이 생겨도 당신이랑 안 바꿔. 내가 아이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그까다이 뭐가 중요하다고. 평생 내 옆에 있어줄 당신이 더 소중해. 라고 하면서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남편을 보니 내가 지금 남편 가슴에 무슨 대못을 받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렸고 우울증을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 남편의 도움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저를 안아주며 토닥토닥 해주셨던 시부모님과 우리 남편 덕이죠. 시누이도 제게 종종 찾아와 위로도 해주고 애교도 부려주며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니 생각보다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를 왜 가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때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종종 목이 졸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지만 이전처럼 무너지거나 슬픔에 빠지진 않게 되었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익숙해지니 상처 속에 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평생을 알콩달콩 지내려고 했던 것이 유일한 소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퇴근 시간이 점차 늦어진다던가 생전 먹지도 않던 술에 취해온다던가 회사 일 때문이라며 외박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일들이 말이에요. 항상 저녁은 함께 먹는 것이 저희 결혼 생활의 암묵적인 약속과도 같았었는데 그 약속은 언젠가부터 깨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남편이 제게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 의심을 품게 되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군요. 결국 남편에게 저는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가정이 소홀한 것이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와 함께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장난치지 말라 그랬고 그 이후엔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것도 며칠 가지 않았고 울며 불며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틀림없다 여기게 되었고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어요. 제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차갑고 딱딱하게 변해버린 남편의 태도는 하나하나 제게 상처로 돌아왔고 저는 다시 눈물바람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사랑한다 속삭여주었고 다정하게 대해준 남편이었잖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 자상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다른 사람처럼 180도 변해버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더욱 남편에게 신경을 쓰고 잘 대해주며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사이는 극단적으로 치닫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점점 밖에서 잠을 자고 들어오는 날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노력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제 얼굴을 보는 순간이면 아주 이혼 노래를 불렀어요. 참아야 된다. 이혼은 할 수 없다. 남편 마음을 돌이키자.
수없이 많은 제 다짐들은 남편의 냉대에 하나씩 무너져갔고 어느 순간 저도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끝을 모르는 이혼 요구에 저는 결국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냐는 제 말에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꼭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퍼부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제 통장으로 위자료 대신이라며 목돈을 보내주고 진명의를 제게로 옮겨줄 테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저의 부부 사이는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서류 접수를 자신이 하겠다고 하며 서류를 들고 집을 나갔어요. 차갑게 뒤돌아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집을 비우려고 했는데 그놈의 미련이 뭔지 남편과 다시 한 번 더 대화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 연락에 답장하기만을 기다리며 산송장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한 통 오더군요. 할 말이 있어서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요. 저는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가관입니다. 저를 보자마자 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저를 붙잡고 엉엉 우는데 어찌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오열하는 신우이를 어찌저찌 달랬는데 신우이가 진정하고 나서는 제게 그러더군요. 오빠랑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자기 오빠 좀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훌쩍이며 이야기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바람을 핀 것도 아니었고 저 말고 또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몸에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간이 매우 안 좋아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제게 숨겼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걸린 병명은 간암이었죠. 초기에 발견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늦은 시기에 발견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와 약물 치료의 시기는 늦어버린 그런 때에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수술밖에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술의 성공 확률도 반반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부 알리게 되었고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댁에선 뜯어 말렸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굉장히 완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가지지 못한 이유로 제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혹시 자신이 잘못되면 저는 정말 잘못될 것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절대 저한테 알릴 수도 없고 그냥 자신이 나쁜 놈 하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했대요. 시댁에서는 계속 반대했지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바람에 결국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신우이에게도 남편이 단단히 입조심하라고 일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이혼 서류 도장을 찍는 것에 성공했던 것이었고 그대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길에 길바닥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신우이가 제일 먼저 오빠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의 이혼 서류를 보게 된 것이죠. 신우이도 처음엔 고민을 했다고 했어요. 저한테 진실을 말할지 말지를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심약한 사람인지 시댁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간을 이식하기에 부모님은 너무 늙으셨고 하나뿐인 동생인 자신은 오빠와의 간이식 적합성 검사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았고 뇌사자의 간을 기다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매달리기로 결정했대요. 자신이 진실을 말해서 오빠가 저를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오빠를 살리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말이에요. 전 이런 사실들도 모르고 불행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저는 신우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고 남편도 시댁도 모두 원망스러웠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제가 약한 모습만 보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고 저는 신우이에게 앞장서라고 말했어요. 신우이는 머뭇거리길 잠시 이내 저를 이끌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실에 누워 잠든 남편을 보며 제가 왜 몰랐는지 이러고도 아내가 맞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옛날과 달리 살이 빠진 남편의 몸과
노랗게 황달이 뜬 얼굴색까지. 자신의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티를 내는 사람에게 저는 관심이 없던 것은 아니었는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인기척을 들었는지 눈을 뜬 남편은 저를 보며 크게 놀란 듯 했고 옆에 서 있던 시누이에게 화를 냈어요. 저는 애꿎은 시누이에게 왜 그러냐고, 나를 얼마나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붙여야 속이 시원하겠느냐며 남편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막상 남편은 제게 알리고자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게 되니 남편도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고 저는 적합성 검사를 받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저까지 위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게 대수였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은 거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라고 으름장을 놓고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적합성 검사를 무난하게 통과했고 그대로 남편에게 이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이혼 서류를 접수하다 병원에 오게 된 터라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에 이식에 지장도 없었어요. 이 소식은 양가에 모두 알려지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희 남편이 워낙 좋은 사위였고 저를 얼마나 아껴주었는지 알기에 제 이식 결정을 뜯어말리지 못하셨고 제 몸 걱정만 해주셨어요. 시부모님도 자신의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며느리에게 차마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못하시고 제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저 고맙다고, 저희 부모님께는 그저 죄송하다고만 반복해서 얘기하셨죠. 저도 저희 부모님도 알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제게 어떤 분이셨는지 말이에요. 그러니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던 것이겠죠. 남편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던 터라 이식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바로 수술 날짜가 잡혔고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은 대성공적으로 끝이 났죠.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남편이 30대 초반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중간중간 위험한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부부들 다 젊어서 긴 수술 시간을 잘 버텨줬다고 하셨죠. 그 이후 시부모님이 제 병간호를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몰라요. 하지 마시라고 해도 시누이며 시부모님이며 가릴 것 없이 제게 몸에 좋은 것들 다 먹여가며 병간호를 하셨죠. 제가 말릴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간이식은 간을 주는 사람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는 건데 남의 집 귀한 딸 목숨 걸게 만든 것도 우리들 죄라고, 그러니 이런 것들이라도 제발 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말씀까지 하시니 더 말릴 수도 없었죠. 그 후 남편도 몰라보게 건강해졌고 저희 부부 둘 다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 저와 약속을 했어요. 두 번 다시 이런 힘든 상황이 오면 제게 비밀로 하고 혼자 안고 가지 않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금슬은 더욱 좋아졌고 몇 년이 흘러 제 나이 30대 중반에 기적에도 가까운 확률을 뚫고 임신에 성공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말이에요. 현재 제 아이들은 이제 성인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편과 그 시절 이야기라면 서로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 하늘이 저희 부부에게 내린 시련이 아니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련을 저희가 잘 이겨냈기 때문에 선물로 쌍둥이를 내려주신 것은 아닌가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저는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다 이룬 것 같아서 여한이 없고 앞으로 이 행복만 유지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하지만 저도 참 다사다난한 인생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힘든 시기일수록 가족끼리 끈끈이 뭉쳐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기도 했고 말이에요. 글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본 것은 처음인데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힘든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